안녕하세요. 대전 헤든학교 근무하는 한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특수교사셔서 제가 더 떨립니다. 왜냐,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경력도 오래되시고 경험도 더 많으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립특수교육원의 태동기와 함께 특수교육 전공을 시작해서 거의 30년 그 기간 동안 함께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초반에 그 특수교육의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2년부터 옛날 사진을 좀 가지고 왔고요. 아주 오래된 하드에서 그 여러 가지 서류들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가 국토관과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도움을 받았나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 마지막 제가 바라는 그런 미래를 위한 고민과 제언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잘 안 떠는데 오늘 진짜 많이 떨리네요.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2000년 서울 정인학교에 개교를 하면서 그때 2000년 2월 28일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2000년 3월 1일자로 대학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그 발령을 받고 난 교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실 안에는 가운데 프로젝션 TV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최첨단 프로젝션 TV 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끝에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PPT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 제 뒤에 보면 전자오르간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아날로그 시대여서 음원을 자유롭게 이렇게 얻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애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전자오르간으로 연주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이스도 없었고 전자문서 시스템도 없어서 학생들의 개별화가 저희가 2000년 개교했는데 그 인근에 명수학교, 인강학교 등등등 여러 학교에서 개별화가 왔어요. 인당 개별화가 이렇게 두껍게 다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화 안에는 이 학생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 학생이 유치원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학부모가 유치원 때는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초등학교 때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대전 헤든학교, 저희 학교가 대전에 그 대청호 데크길에 위치한 그 아주 시골 학교거든요. 그래서 해맑은 아이들이 다니고 든든한 선생님이 다니는 대전 헤든학교에는 IP를 나이스로 작성해요. 그러면 이런 걸 볼 틈은 없어요. 이런 역사를 볼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일 업무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교무실에 갖다 놓으면 모든 선생님이 출근 도장을 아침마다 찍으면서 그 학교에서 일일 업무를 하나씩 다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 새내기 교사여서 문서도 주실 때 부장님 도장, 교감 선생님 도장, 교장 선생님 도장 해가지고 도장을 3개씩이나 받으러 이리저리 다녔던 그런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네, 그때 제가 만들었던 활동지를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때는 제가 원하는 활동지를 만들려면 아주 그 예쁜 그림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2003년 자료, 2002년 자료 이런 자료인데 이때 보면은 예쁜 활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린 그런 자료들을 찾았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 자료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나왔던 언어치료 자료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 자료를 다 모아서 아이들의 방학과제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맥도날드의 메뉴판이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버거들이 한 3,000원대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서 정말 어렵지만 복사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스캐너하고 여러 가지가 친구였던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학급에 치료 선생님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협력 교수를 그래 나 한번 해보자 해서 2003년 서울특별시에서 수업개선 연구교사로 1년간 연구를 하면서 서울정인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담임교사와 치료교사의 협력교수를 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은 국토관도 아마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시절이었을 거고 저도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가게 이용하기를 1년 가르쳤을 때 밑에 있는 그 아크릴판을 제가 을지로 해서 그리고 제작을 하고 이 모든 그림을 다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고 이 동영상을 그때 당시에는 간단한 편집 도구가 없으니까 어려운 편집 도구 멀리 가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 2000년대를 떠올리면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저희가 2005년에도 갔는데 이때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종이 알림장에 디카로 찍은 사진을 붙여주던 이 시절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때의 그 알림장이 저희 집 가보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시절에 정말 국토관의 자료들을 보면 제가 완전 새내기여서 그런가 아주 먼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아주 우수하고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받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현장 특수교육 안에서도 보면 ICT 코너가 꼭 있었고 그 안에 선생님들이 그 개발한 자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선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시절 아날로그 시절에 그리고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무슨 자료를 많이 썼을까 보니까 도깨비 한글도 떠올렸어요. 그 시절에는 국토관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조그만 그런 기관들, 장애 관련 기관들이 특수교사를 위해서 노력하던 시절이었거든요. 파라다이스 그룹 우경복지재단에서 나왔던 그 도깨비 한글 시리즈 등등등이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 시절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국토관과의 또 다른 인연이 저는 특수학교 초등 1급 정교사 과정 연수였어요. 저에게 일정 연수란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 정인학교에서 개교 멤버로 7년을 근무하다가 대전에 있는 매봉초등학교로 타시도 전출로 정근을 갔거든요.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공부는 하고 싶고 그때 당시에는 3년 이상이 교육 경력이 돼도 일정 연수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밀려서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 받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에 7개월 아이하고 함께 공부를 해서 태교를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특수학급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8년차 교사지만 아직도 멀었다. 특수학급에 대한 거는 신설부터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교과 지식과 그리고 또 현장 지식 그리고 많이 힘들었던 그 마음은 정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분인별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일정 연수의 비율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연수를 180시간을 이수하려면 학교를 한 달 이상을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분임 선생님들을 한 달 이상 함께 만나면서 전국 교사들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때 당시 시간표를 제가 다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장애 학생 진단을 위한 검사 도구부터 교원의 책무성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여가 관련된 저희의 그런 교육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였어요. 제가 그때 완전 통합 학생 포함해서 13명의 학생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13명의 학생을 무겁게 데리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는데 학급당 학생 수가 4667로 감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도 의무화되고 무상교육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육에 들어섰을 그 시절에는 다 아이들이 정신지체로 진단을 받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의 비중이 컸는데 이제 그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이 법의 영향으로 자폐성 장애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가 들어온 이런저런 얘기들을 연수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으면서 제가 대비를 하고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분임 선생님들하고 전국적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하고 한 달 내내 연구를 하면서 저희 주제가 지역사회 도보 이동에 관한 안전교육 지도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우리 지역은 어떻다. 여기 보시면 전남부터 저기 어디 아주 먼 지역부터 서울까지 다 모여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일정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특원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도 그렇고 중도정복 장애 학습 자료도 그렇고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반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저도 일반 선생님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활용하면 좋아. 처음에 우리 아이들 글자 가르칠 때는 이러한 그 방법을 쓰고 시각적 단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색깔 단서를 가지면 아이들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어. 등등등 선생님하고 그런 통합 관련돼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조금 학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말썽 피우는 학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자료 등등등 국특원의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사학습 자료는 지금 현재도 2022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로 지면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면 교과서 지면을 나와서 아이들하고 모둠별로 이런 것들을 크게 만들어보고 확대해서 모둠별로 이렇게 발표도 하게 하면 우리 장애학생들이 그 모둠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참여율도 높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방향들을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도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을 접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또 일상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관련된 자료 중에 뭐 생활과학이나 생활수학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교수 전략 단서들이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물의 세 가지 상태 하면 우리는 다 알죠. 뭐 고체, 액체, 기체 그렇게 다 보기를 보고 쓸 수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더해서 이 활동지 안에는 초성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 초성만으로도 아이들은 과제 난이도가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또 참여를 촉진하면서 독립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활동지 만드는 방법들을 선생님들하고 현재는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고 또 하나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캔바로 그걸 활동지를 다 제작해서 그 살짝 본인의 캔바에서 복사해서 변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로 선생님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전 헤든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기본교육과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수학교지만 이제는 다 전자칠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자칠판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에듀에이블 이 5글자가 진짜 맞는 키예요. 저는 에듀에이블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교육과정의 멀티미디어 북이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2015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그런 그 활동 안에서도 충분히 끌고 올 수 있고 교사가 재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함께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 드래그 앤 드롭, 선긋기, 선택하기 그리고 역시 특수교육 그 기관답게 오류에도 아주 관용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런 강화도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듀에이블은 멀티미디어 북뿐만 아니라 장애의 교육 영상, 고교학점제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제작한 그런 다양한 자료, 소프트웨어, 실감형 콘텐츠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저도 매번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그 에듀에이블을 찾게 되는 시기가 장애인의 날 그 즈음이에요. 2005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1교시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우리 방영되고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도 틀어줘야 되고 활동지도 많이 활용하는데 공문도 오고 그러지만 에듀에이블에 들어가면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특원 에듀에이블에 들어가서 장애 공감 안에 장애 공감 자료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교사들에게는 저는 에듀에이블 5글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멘티 선생님들한테도 늘 에듀에이블 들어가서 먼저 찾아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 단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발빠르게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제가 국특원과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일을 함께 해오면서 했던 일을 다시 회상해 보면 제가 2015 기본 교육과정에 음악 교과용 도서를 집필을 하면서 집필을 하면서 그 교과용 도서를 위해서 어떤 거 고려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그 개발 과정이 진행되는구나를 알게 된 이후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는 검토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022 교육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교육 관련 자료도 심의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특원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하고는 있지만 진짜 많은 발전과 그 교육과정이 더 빨리 나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일이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특원 발간된 자료들이 현장 전문가들의 세심한 검토를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온맘 자료, 온맘에서 자료를 개발할 때 그 긍정적 행동 지원 가이드북에 같이 검토를 참여했는데 이거를 참여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내용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구나, 가정 연계를 할 때 부모님들께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특원 하면 연수 세미나를 이렇게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실기 위주의 직무 연수에 그런 강사로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원격 연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개발부터 연수 강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저 자체도 2024년도에는 국특원에서는 어떤 연수가 열리는지, 그 연수에 따라서 어떤 과목이 흥미가 있고 어떤 과목이 현재 우리 교육의 흐름과 그리고 내가 대비해야 될 미래 교육에 맞는가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수강자로서도 자주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대전 헤든학교에서 진단평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특수교육원의 자료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의 검사도구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제 현재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해요. 뭐 기초학습 능력 검사, 적응행동 검사, 정서행동 검사, 자폐성 검사 등등등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검사들은 더욱더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서 이게 좋은 점이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바라는 점은 다양한 대상들의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정선된 검사들이 온라인에 좀 탑재돼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특원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특원 자료가 검사도구 자료가 좋은 게 연수 동영상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적응행동 검사 동영상 먼저 보시고 검사 해갖고 오세요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검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사전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이 돼서 국특원 검사도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장 특수교육은 제가 2000년 교사 시절에 급때부터 그리고 또 특수학급이 있을 때 저한테 주는 편지처럼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왔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겨울, 가을,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대전에 갔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거기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의 글이 나오거나 제가 아는 교수님들의 이름이 나오면 와,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 보니까 현장 특수교육이 이제 30주년 특수교육원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글들도 여기 올리고 있는 그런 그 호지도 올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온 마음도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특수교육을 통해서는 전국 특수교육의 최신 동향, 정책 변화, 그리고 특수교육 현황, 우수 사례 이런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그 교사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북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서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수교육의 역사 속에 저도 그 국특원과 공동 성장을 한 입장에 또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 또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경력자 특수교사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화하는 데 선도하는 그런 국특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적용할 내년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고교학점제, 일상생활 활동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안착화할 수 있도록 네, 국토원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잠깐 대본을 갖고 갔었는데, 저는 국특원이 이제 교사의 지원을 넘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온맘 사이트 확대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자 어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저는 교사로서 제가 초등에 있지만 유치원부터 그리고 전공과 성인 이후까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은 저의 제자, 2000년 초반 제자가 지금 30이 넘은 제자가 며칠 전에 어머니 제가 국특원에 가서 그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그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내주신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디테일하게 모양자로 이렇게 모양자에 심취한 자폐 친구인데, 이렇게 모양자에 열심히 그림을 그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이 친구는 정신지체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가르칠 당시에 저는 새내기 특수교사였어요. 저는 자폐에 대한 걸 대학에서 배우긴 했지만 이 아이를 가르쳤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박사 수료를 했고, 그리고 자폐성장에 대해서도 박사 과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제가 박사 수료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그때 제가 좀 더 알았으면 더 잘 가르쳤을 텐데 그랬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되게 서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의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제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적인 어려움으로 주간보호의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아니 어머니 서울이 그렇게 넓은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냐고 제가 말을 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 처음 장애를 접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사 연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잘 모르고, 중도 중복 장애 중에서 제가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특수교육을 25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에 목마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특원에서 실기 위주로,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고 같이 해봐도 괜찮은 그런 더 전문적인 연수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양한 교육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 중에 통합교육, 평생교육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평생교육이요. 저는 지금 특수학교에 근무하는데 고3 졸업식과 전공과 졸업식에 못 가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이 있는 그런, 그리고 학교가 마지막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특원의 다양한 통합교육 자료가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통합교육 운동회가 당연하고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더 이상 기삿거리가 아닌 그날이 오기를 또 바라고요. 서울림 운동회 진짜 부럽더라고요. 서울림 운동회 하는데 예전에 2010년 초반에 꼴찌 없는 운동회 기구기가 아주 화제가 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저기 제주도에서도 하고, 아, 그거 뻔해. 그거 기사가 될 거리가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통합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국특원에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거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많이 하신 말씀이어서 국특원이 이제는 저희 대전시에도 그 시도특수교육원, 대전 특수교육원이 있거든요. 각 시도 특수교육원도 있고 특수교육 지원센터도 있지만 이런 협력 체계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챗GPT한테 마지막 제가 할 말을 물어봤어요. 얘한테 프롬프트를 뭐라고 넣냐면 프롬프트를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챗 GPT로 활용하려면. 아직 우리나라 특수교육 여건이 많이 아쉬워. 인천 사건도 있지만 특수교사들 많이 어렵다 아직. 장애학생 학부모 일반교사도 너무 어려워. 모두가 더 나은 특수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국특원에서는 나는 40주년 행사는 더 많이 웃고 축하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챗 GPT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네, 그래서 예, 국특원 30주년도 축하하지만 40주년까지 저도 특수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국특원의 40주년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영